옛날 어느 고을에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 상인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대단한 미인으로 그 일대에 소문이 자자했었죠. 그래, 우리 집안이 비록 양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모아놓은 재물이 상당하니 너는 꼭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야만 하느니라. 알겠사옵니다, 아버님.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이란 원래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 상인의 집을 드나들며 물건을 떼다가 장사를 하는 젊은 보부상이 한 명 있었는데 상인의 딸과 그 보부상이 서로 눈이 맞아버렸던 것이지요. 절대 안 된다. 어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가난뱅이 장사치에게 시집을 가려는 것이냐? 아버님, 그 사람이 비록 지금은 가진 게 없어도 너무나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랍니다. 절대 저를 고생시킬 사람은 아니옵니다. 이거사, 이 세상에 똑똑하고 성실하고 재물도 많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떠돌이 보부상에게 시집을 가려는 것이냐? 절대 안 된다. 물론 여인의 아버지는 절대 두 사람의 혼례를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소. 나도 당신을 포기하지 못하겠고 당신도 나를 포기할 수 없을 터이니 우리 먼 곳으로 도망가서 살도록 합시다. 그래요. 나는 그저 당신만을 따라가겠사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야밤을 틈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지요. 이제 이렇게 산으로 들어왔으니 당신은 더 이상 장사를 하실 수 없게 되었군요. 걱정 마시구려. 내가 이래봬도 어릴 적부터 약초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 방면으로는 아는 것이 아주 많다오. 내가 이 산으로 당신을 이끈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 앞으로 약초를 캐서 내다 팔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오. 그렇게 그 두 사람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서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비록 부모님과 함께 살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방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옵니다. 나도 지금 너무 행복하다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은 점점 나아질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려.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너무나 행복한 두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요즘 왜 이리 수심이 가득하신지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 건가요? 그게 말이오.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며칠 전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얼마 전 요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약초를 팔고 있었소. 그런데 그곳에서 당신 아버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오. 아니, 저희 아버님 소식 말씀이옵니까? 그렇소. 당신 아버님은 워낙에 크게 장사하시는 분이라 이 일대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오. 특히 시장 상인들이라면 더욱 그러하지. 그건 그렇지요.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당신 아버님이 얼마 전 벌초를 하시다가 뱀에 물려 위독하시다지 뭐요. 여인은 깜짝 놀랐지요. 세상에나. 그렇게나 건강하시던 아버님이 뱀에 물리시다니. 우리가 아버님의 뜻을 어기고 이리도 야반도주를 하였으니 찾아뵐 수도 없고 이것 참 큰 걱정이라오. 서방님은 지금 약초를 다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뱀한테 물렸을 때 쓸 수 있는 약초가 어디 없을까요? 나도 그 생각은 해보았는데 마땅히 떠오르는 약초가 없구려. 그래도 한번 찾아보기는 하겠소. 그날부터 남자는 뱀에게 물렸을 때 효험이 있는 약초를 찾아다녔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럴 만한 약초가 없구나. 내가 이쪽으로는 아는 게 없다 보니. 그렇게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매고 다녔지만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했죠. 오히려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지친 몸을 이끌고 무리를 하다 보니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죠. 장인어른을 살리려다 내가 먼저 죽게 생겼구나. 날도 점점 저물어가니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군. 그런데 그때 남자의 눈에 뭔가 희미한 빛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무엇이란 말인가? 꼭 무슨 도깨비불처럼 보이는군. 그런데 도깨비불이라면 응당 공중을 날아다녀야 할 터인데 저것은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것 같군. 남자는 신기한 마음에 그 불빛으로 더 다가가 보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빛은 어떤 풀잎으로부터 퍼져나오고 있는 것이었답니다. 어찌 풀잎이 빛을 발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빛 말고도 이 정체모를 향기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풀잎에서는 신비로운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향기를 맡자마자 피곤하던 남자의 몸에 쌩쌩하게 원기가 도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약초로구나. 그런데 향기만 맡았는데도 이 정도로 효험이 있다면 몸이 안 좋은 사람에게도 효험이 있지 않겠는가? 남자는 뱀독이 올라 몸져 누워있는 장인어른에게도 약효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어 서둘러 그 약초를 캐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남자는 부인에게 말했죠. 오늘 내가 영험한 약초를 하나 발견했소이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버님께 얼른 갖다 드리십시다. 뭐라도 갖다 드려야 내가 마음이 놓이겠사옵니다. 그럽시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아버님을 만나뵈러 갑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새벽닭이 울자마자 일어나 아버님을 뵈러 갈 채비를 차렸지요. 아버님은 우리를 아직 원망하고 계실 텐데 찾아뵙기가 좀 그렇구려. 아니옵니다. 지금 아버님의 건강이 몹시도 위중하시니 영험한 약초를 가져다 드리면 반드시 반기실 것이옵니다. 그렇게 부부는 서둘러 아버님을 찾아뵈었죠. 아버님 댁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였지만 한달음에 달려갔답니다. 그렇게 아버님을 만나게 된 부부는 아버님께 안부를 여쭤보며 약초를 꺼내들었죠.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와주니 고맙구나. 비록 내 뜻을 어기고 둘이 도망가서 멋대로 같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곧 세상을 하직하게 된 마당에 그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이냐. 내가 세상을 떠나거들랑 이 집에 들어와 살도록 해라. 남은 너희들이라도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저희가 아버님을 위해 귀한 약초를 구해왔사옵니다. 이걸 잘 다려 드시면 분명 쾌차하실 것이옵니다. 그게 정말이냐? 산속에 들어가 산다더니 약초를 다 구해오고. 그래, 고맙다. 너희들이 이리 애써 구해왔으니 내 약초를 먹어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기대는 하지 말거라. 그렇게 상인은 사위와 딸이 구해온 약초를 잘 다려서 먹게 되었지요. 그런데 약초를 다려서 먹은 지 바로 다음 날부터 뱀독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원기를 회복하게 되었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온갖 명약을 다 구해다 먹어도 낫지 않던 것이 이 아이들이 구해온 약초를 다려 먹고 하루 만에 차도가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로구나. 그렇게 상인은 병이 말끔하게 완치되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래, 내가 너희들 덕분에 이렇게 건강을 되찾게 되었구나. 정말 고맙다. 아버님의 병을 낫게 해드리는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니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하옵니다. 다 우리 서방님이 제때 약초를 구해왔기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이거 참 쑥스럽구려. 어쨌거나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예전의 정정함을 되찾으셨으니 참으로 기쁘옵니다. 그래, 참으로 고맙구나. 어디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너희들도 산속에서 살지 말고 우리 집으로 내려와 함께 살자꾸나. 가족끼리 서로 모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님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그래, 이제 너희들도 정식으로 혼례도 치르고 우리 한 가족이 되어 우선도선 살아보자꾸나. 그렇게 아버지의 병이 치유된 것을 계기로 해서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게 되었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하게 살게 되었지요. 젊은 남편은 특유의 성실함과 지혜로움을 한껏 발휘해서 많은 재물을 벌어들였고 결국 능력을 인정받아 장인어른이 하던 장사를 물려받은 끝에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큰 거상이 되었답니다. 전어의복이라는 말이 있지요. 처음에는 부모의 속을 썩히던 두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집안의 큰 우환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 말 그대로 전어의복이라 할 만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역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너무 상심 마시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대하신다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